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9시 등교로 화제를 모은 경기도가 사계절 방학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방학을 갖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가을 방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학이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9시 등교에 이어서 4번의 방학을 맞이하면 과연 애들은 언제 공부하나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사계절 방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의 만족감도 크고 학습 성과도 좋아서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잘 요리할 수 있을지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을 더 보내야 하나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사계절 방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대신에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사트라고 하죠? 네. 네, 삼성그룹의 직무 적성 검사, 그죠? 네. 네. 이게 요즘 뭐 취업 준비생들이 아주 수능으로 불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필수 코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근데 어제 시험을 치렀는데 뭐 이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 시험은 뭐 9만 명 쳤다고 하는데요. 뭐 9만 명이나 도대체 10만 몇 명이나 명이나 뽑기에 이렇게 많이 몰립니까? 4,000명에서 4,500명 뽑는다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원서를 10만 명이나 쓰고 9만 명이 실제로 응시했다니까 뭐 엄청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학원가에서는 그 사트 특별반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요. 네. 이렇게 취업 준비생에겐 필수 코스로 알려졌는데 어제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80여 개 시험장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삼성그룹은 1995년부터 열린 채용을 도입하면서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학력 제한과 소루 전형을 없애고 바로 이 사트 시험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올해 시험에서는 언어, 수리, 추리, 상식 과목에 시각적 사고 과목까지 더해져서 5개 과목에서 160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수험생들은 특히 개화기 조선을 침략한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상식 문제가 어려웠다고 토로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뭐 세옹지마, 고장난명 뭐 이런 또 고사성어 문제도 어려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요즘 수험생들이 다른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나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인문학 공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측은 이번 시험에서 최종 채용 인원의 2-3배를 뽑은 후에 면접 등을 거쳐서 최종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아보죠.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인가요? 네네. 네. 평사원과 총수 일가 장녀의 러브스토리 유명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말 네. 엄청 뉴스가 되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한 이 사장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던 이무재 부사장을 만난 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꼴이 나면서 또 평사원과 재벌 장녀의 만남이라 화제를 모았었죠. 그랬었군요. 네. 그런데 최근 이 사장 부부는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별거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기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네. 후계 구도와 각종 지분 등의 문제로
이 서류상 이혼을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상 이혼이요? 네. 뭐 위장 이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추측이죠, 아직까지. 네, 추측이죠. 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 두 사람의 그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그 두 사람은 재산 분할과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 임 부사장이 그루브 지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혼의 영향은 이 사장의 개인사로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그룹도 그 공식적으로는 개인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임 부사장은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부부는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 대북 비라 전단 비라라고 그러죠. 비라 이 총격 사건으로 아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쪽에 이 탈북 단체들은 계속 대북 전단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연천 주민들은 이건 맞겠다 하고 나오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연천 주민들은 그 대북전단 살포론에서 피해 입는 것은 결국 우리다. 우리 예.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막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일부터죠. 마을 지림로에 트럭과 트랙터를 세워놓고 탈북자 단체의 출입을 직접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전단 살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은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북한이 전단지를 향해 총 쏜 것은 공포심을 자극해 남한의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측의 대립이 뭐 조금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단 살포는 민간 단체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 국민의 안전,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서 해당 단체를 설득하는 등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득하겠다. 네. 여권 내부에서도 전단 살포는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만일 그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북한에 또 추가적인 무력 도발이 발생하면 네. 지금 모처럼 그 남북 관계가 약간의 개선 방향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상당 기간 냉각 국면을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도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대북 전당의 내용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나요? 변호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이게 뭐 사진도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그 풍선 날리는 거 보면 사진도 있고 다양한 종이도 있고 또 1달러짜리 먹을거리가 있다고 그러던데. 예, 지폐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초코파이, 예, 예. DVD도 들어가 있고. 예. 근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가장 반발하는 큰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자신들의 최고 존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 체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김정일을 이제 살인마라고 표현했고 네. 김정은은 폐류나 또 철없는 30살짜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 김정은의 그 아내 되는 사람 그 이설주를 그 좀 포르노 배우식으로 표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이런 내용이 수령 숭배 사상에 의한 수령 유일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군 민심이 이제 변화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네. 서울시의 이 서울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어제 이 서울 고가도로의 고가를 개방하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서 지역 주민하고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가 어제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역 고가 1km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는데요. 이것은 그 서울 고가가 1970년 완공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걸은 후에 그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네. 근데 서울역 고가는 2006년에요.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서울 도심 정황권 및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철거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 도시재생 핵심 사업의 하나로 그 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같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겠죠. 그러나 그 남대문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일부는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시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남대문 시장 상인과 그 해연동 그 주민들이 한 350여 명쯤 되는데 네. 서울역 고가 진출입구에서 예. 고가가 철거되거나 공원화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요, 서울역 남대문 인왕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가를 걸으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공원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도심에도 이제 곳곳이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여의대로는 마포대교 방면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시속 20-30km 안팎인데요.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이후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이제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성산대교부터 양화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합니다. 이후로도 한남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이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목동교에서 신정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최근 5년 가까이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관들이 챙긴 범죄 수익이 무려 1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런 비리에 연루된 경찰관들 대부분이 하위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찰청 국감에서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전직 경찰관이셨으니까요. 네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속상하시죠? 사실 속 상하고요. 네. 지금 14억이라는 액수,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액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국의 경찰관이 10만 명입니다. 네. 10만 명인데 매달 2,500만 원 정도를 챙겨간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네. 지금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본청 청문 감사과 통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 2011년도에 100명이 금품 비리로 적발이 됐는데요. 점점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12년도에 70명, 2013년도에 53명, 예. 2014년 8월 현재는 31명으로 매년 상당한 30%씩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경찰 10만 명에 대한 이런 의식 개선하는 구조가 지금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 이제 자료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좀 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전직 경찰에 계셨으니까. 네네. 네. 좀 잘 됐으면 하는 희망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 무슨 어느 나라의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경찰관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이렇게 처우 문제까지 거론되나요? 제가 현직에 근무를 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20년에서 25년 차 경리 이하 봉급이 317만 원 정도 됩니다. 네. 20년에서 25년 차. 예. 그렇게 적지 않은 봉급인데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업관, 국가관, 또 청렴성. 사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이 청렴성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정말 대다수 경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부서에 있는 그런 경찰관들이 정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행태, 금품 수수 비리 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 보도를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는데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점점 지금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또 지금 새로 취임하는 강신명 청장이
앞으로 경찰청장을 그만두면 자기 영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믿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찰청 대변인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하고요. 네네. 그런데 관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경찰의 그 고위 간부들은 40평대 관사를 쓰는데 네. 하위직은 3평도 안 되는 이런 골방을 관사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이게 관사라는 게 지방에, 지방에. 진급을 하거나 하게 되면 지방에 이제 경정들이 가서 사용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관사는 보통 진급을 해서 지방으로 전출이 됐을 때 네. 서울이나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 복잡하니까 관사를 사용하는데 네. 지금 이 적용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열 몇 명씩 근무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개념을 숙직실이 있거든요. 네.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직실을 대장이나 과장은 네. 그곳을 하나를 사용하지만 네. 직원들은 당일 근무를 17명이나 20명이 하면서 숙직실 몇 개를 나눠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전체에 다 숙직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건 아마 보도 내지는 자료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숙직실이라는 게 지구대나 파출소에 사용하는 건 간사하고 비교하면 명수로 나눴을 땐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왜 그냥 근무 나간 인원이 있고 나가지 않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통계는 파출소 17명, 17명, 20명 전체 인원을 나누기로 한 것 같아서 이건 네. 좀 제가 좀 해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네. 이 평수를 그냥 사람 수로 그냥 나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업무용 휴대폰이라고 경찰들에게 지급이 되는가 본데 예. 업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와서 이게 무슨 네. 소린가 싶은데요. 예, 이제 사실 2012년도 이전에는 33,000원, 이후에는 31,000원으로 요금을 이제 적용해서 그 지불을 했는데요. 네. 5년간 183억 3천여만 원 지불. 이제 요게 이제 전국 경찰관 수가 10만 명인데 이게 전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 공적인 요금, 그러니까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에서 지급하는 거고 개인이 공용 전화를 지금은 개인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없진 않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금에 대한 부과를 나중에 그 해명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물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전화 사용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적발됐을 때 본인이 그 부담을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수사경과 특히 그 강력, 폭력, 조폭, 마약, 진흥 이런 부서에서 사용하는 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그 어떤 조회를 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그 국민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감찰과에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그런 감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네. 100% 줄어들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 휴대폰을 또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업무용하고. 보통 그 수사 파트 특별한 개인 전화하고 공용 전화를 두 대를 사용하고 조회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는 공용 전화를 사용하고 개인 전화는 직접 자기 전화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징계위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물론 일부겠지만 징계위원회 네. 회부가 되면 아주 엄격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65%가 네. 경찰 출신이다. 네네. 그럼 옷만 벗었을 뿐이지 경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건 제가 진짜 이건 아주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소청 심사위원이라는 곳 아시죠?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게 바로 경찰관들입니다. 네. 이거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징계 이참가 1157명 위원 중 경찰 출신 749명.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청문감사과에서 요구하는 징계 수위에 거의 합당하게 지금 징계를 하고 있고 네. 이 통계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의 어떤 조직보다 가장 높은 징계를 받는 곳이 바로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찰관 징계입니다. 네. 이 부분은 경찰 출신 위원이 많아서 혹시 소홀한 징계를 하지 않느냐, 온종주의 징계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혀 잘못된 보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가끔 이제 경찰의 뭐 부실 수사라든가 이런 얘기가 도마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제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일부가 어떤 사고를 치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 뭐 유병헌 변사 사건 뭐 소홀히 한 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매너리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관 지금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경은 뭐 100대가 일이 넘고 네. 또 남자 경찰관도 일부 중에서 50에서 70대까지 되는 경우가 네, 있고 아주 엄청 인기예요. 경찰 고시라고 그래서 경찰관 노량진 그 공무원 시험 가는데 보면 2년, 3년째 떨어지는 경찰관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어려운 경찰 고시라는 이런 그 취업난 속에서 들어오면서 본인이 국가 간 책임감, 청렴성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잠깐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민원인들과 접촉해서 금품 수수하는 행위. 요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잘못된 행위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정말 가족에 대한 책임, 국가 간, 청렴성 이런 걸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요? 이 매너리즘을 타파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의식 개선, 교양, 교육이 필요하고요. 최우선 과제는 청렴성 제고 방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요게 지금 굉장히 교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매년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30%씩 줄어드는 이걸 지켜봐 주시고 예. 애정을 갖고 보시면은 정말로 비난받지 않는 그 경찰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경찰 선배. 예. 네네. 아까 뭐 3가지라고 그러셨는데 한 가지 매너리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요. 예. 청렴성 제고 방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민 접촉을 하면서 부조리를 하지 않는 방향. 예. 그런 게 제고가 돼야 되겠고요. 그 시스템상. 그저 의식 개선 교양 교육.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시보다는.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얘기였군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의식 그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 교양 교육.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 교양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그 청렴성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때까지 반복 교양을 해야 된다. 제가 후배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저는 이런 게 가장 절실하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직 구조상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구조적으로는 현재 예. 지금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각 기능별로 정말 많은 그 오류 그런 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각자 조직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국가 간 책임감,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다음에 청렴성 이런 걸 가지는 것이 본인들도 이해하고 경찰 조직도 이해하고 또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저는 그 의식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구조 개선 이거는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안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장 경찰청이나 해당 부서에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짤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짤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사계절 방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사계절 방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2370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찬성합니다. 중간고사 이후 연휴를 활용하여 10일 정도 중간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5445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중간중간 방학을 넣으면 학생들의 생활 리듬이 깨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겨울방학 일수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네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네, 지난주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중국은 중국대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경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해경 해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시지요.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중국 불법 어선 흉기 저항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법 어선 단속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이번에 그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직무 수행을 했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이 해경 그 해체라고 하는 것이 좀 용어가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 이 정부에서 지금 내고 있는 안은 그 해경의 기능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격상시키려는 것이지 그 기능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그 해경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은 훨씬 더 강화시키고 또한 그런 해경의 그런 조직은 유지하면서 뭔가 국가 안전처라고 하는 그런 정식의 부로 격상시켜서 통합을 하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그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지는 겁니까? 총실 소속의 국가안전처로 네네. 해경이 일부 업무로 보내고 또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해경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가 결국은 해양 경비, 안전, 또 국민의 구조, 군안, 오염 방제 이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업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폭 강화시켜서 국무총실 산하에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보면은 이러한 구조와 군안이 제때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와 군안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해경이 이번에 그 중국 어선 그 불법 조업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런 해상 치안 유지 있지 않습니까? 해상 치안 유지라든지 그런 공권력도 여전히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부터 어업법에 따라서 정선, 성선, 검색, 납포 또 담보금 납부 및 석방 등 다양한 광범위한 그런 그 해상 치안과 경비 업무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국가안전처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에 해양안전본부를 두어서 이런 해경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조직법의 개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해경 조직이 그대로 가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꼭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재편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대다수는 이제 그대로 그 유지가 되는 하고. 것이고 남는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이제 수사 기능이 일부 예. 그 수사 기능은 이제 원래 해경이 원래 경찰청에서 나온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수사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 경비나 안전 구조 군안 그다음에 오염 방제 이런 업무와는 좀 무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기속을 시키고 예. 앞서 말씀드린 그 해양 경제 본질적인 업무 네. 그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폭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정보 기능을 그동안에 해경이 너무 키웠다. 네네. 예, 뭐 해상 안전이나 경비 문제는 좀 등한시하고 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게 수사 정보 기능이 그렇게 컸습니까? 예, 좀 그런 측면이 비판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해경의 사실상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경비 업무,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 군안 업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해상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 수사 기능과 또 해경이 외형적인 그런 조직 성장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좀 저희가 재정비를 하려는 것이고요. 네. 어떤 조직이든지 그 기능을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어떤 역량이 분산되고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군안 업무, 이 세월호 알겠습니다. 3차가 나온 이런 구조군안 업무에 저희가 집중을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떼어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이 중국 어선 문제도 나오고 예. 해서 이 초기 수사권 문제가 특별히 또 거론이 됩니다. 초기 수사권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해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 그 수사권이 있더라도 해상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불법 행위에 즉시 대응을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전히 이제 경찰권을 그 해양 그 안전본부에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초동 수사 기능은 여전히 그 국가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에 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 정부조직부 개정안에 네. 이러한 부분을 저희 당에서도 예. 이러한 부분을 추가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네. 그럴 바에야 무슨 남는 게 수사 기능만 초기 수사권도 빼고 네. 후속 수사권만 남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경찰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속 수사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수사권은 전부 다 경찰청으로 보낸다. 이제 기속을 시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만 그 초동 대응에서의 어떤 그런 증거 확보라든지 신병 확보라든지 예. 또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초동 대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상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예. 이 해양안전본부에다가 그런 기능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수사 기능을 예. 일부 존치를 하려고 하는 그럴 것입니다. 바에야 다 보내서 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야당에서 그렇지만 주장하는데. 경찰이 예. 주로 이제 육상 경찰이기 때문에 예. 해상까지 그 경찰력을 동원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역할 설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하고 정부조직부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작도 안 하셨죠? 내일 또 저희들이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예.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입장이 좀 틀린 점도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제 결국은 외청으로 존치를 하자 예. 하는 것이고 저희 새누리당은 이제 국가안전처의 그 해경의 기능을 통합을 하고 격상을 시켜서 네. 그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월호 3사 같은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네. 이런 인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양당이 네. 여야가 좀 서로 협의하고 네.
서로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타협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치는 협상인데요. 네. 예,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입니다. 예, 내일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국감 기간이지만은 네. 양당 원내대표께서 만나셔가지고 네. 내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해경 해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상임위원회 이름 기네요. 그죠? 네, 이게 다 외우십니까? 네. 잘 외우기가 어려워서 농해수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해경 해체 문제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그 진단과 처방이 아주 잘못된 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해경을 해체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 의회청으로 이렇게 존속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 네. 이걸 국무총리 소속의 어떤 그런 기구로 넣기보다는 국민안전부를 신설을 해가지고 네. 해경도 거기에 소속하도록 하고 해경청도 예. 또 소방청까지 애꿎은 피해를 지금 볼 뻔하았는데 소방방재청도 국민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해경은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은 안전행정부 소속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그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인데 그게 예. 국민안전부로 야당이 주장하시는 부로 소속만 바뀌는 거네요. 그럼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네요. 현재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대훈 의원안이 있고 이제 백재현 의원안이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자. 네네. 정부에서는 총리 소속의 국가재난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국가안전처 총리실에 만드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리실이라는 것은 부처 간의 어떻든 조정 기능 이런 역할이지. 네. 어떤 집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총리실에. 지금도 직속 부서가 외청이 많이 여러 개 있잖아요. 총리실에요? 예. 총리실에는 외청이 없죠. 아니 이제 총리 소속이죠. 국가보훈처니 이런 이 처가 좀 있죠. 예, 그런데 이 재난 대비라든지 네네. 재난에 따른 컨트롤 타워 기능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의 기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국가안전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별도의 더 큰 국가안전부를 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경은 그러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국가안전부로 보내자 이런 주장이시네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고가 이제 참사로 번지다 보니까 이제 해경의 어떤 무능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과연 해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었느냐, 조직에 문제가 있었느냐, 기능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교육훈련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강해 나가는 것이 맞지. 그냥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엄청난 그 충격과 혼란이 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경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해경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좀 잘 못했다고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경 해체 발언을 하시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기보다는 해경을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어떤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인지 요걸 충분히 보강을 해나가고 또 부족했던 교육훈련 같은 경우를 더 강화하고 또 기능을 강조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이걸 해체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수사 쪽만 너무 이제 비대해졌고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쪽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외청으로 그냥 존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수사 네네. 정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피해를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수사 정보도 아예 해상에서의 수사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육상에 있는 경찰청한테 해상에서의 수사 정보까지 다 맡아라. 이건 뭐 전혀 오히려 수사 정보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죠. 해상에서의. 예.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할 텐데요. 예, 지금 이 예. 협상 창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좀 원내대표 정비를 해야 할 직접 겁니다. 합니까? 예. 예,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아마 TF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여야 간에. 예. 그래서 가장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네. 이제 이렇게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타협을 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유성엽 의원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농림 어쩌고 긴 이렇게 위원회 간사님이신데 이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 이 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심이 더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이번 15, 16일 날 이번 15, 16일 날 세월호 국감이 벌어집니다. 15, 16일 날. 저희들 국감에서는 왜 이 단순 사고였어야 할 이 사건이 국가적인 참사로 변해버렸느냐.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참사로 변질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왜 한 명도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 네. 구조를 못했느냐. 예. 이런 문제를 어떤 집중해서 규명을 해서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만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그 원인 규명, 왜 참사로 변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런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주력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정부 쪽에서는 무슨 검찰 수사도 이루어졌고 감사원 수사도 이루어졌고 뭐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왔거든요. 그 이외에 국회에서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발굴해낼 원인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때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세월호가 전복된 원인이 뭐 암초에 부딪혔냐, 뭐 잠수함에 부딪혔냐 그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니 사실이냐 이런 부분도 규명을 해야 어떤 국민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과의 관계도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와 국정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정부의 명쾌한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2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사계절 방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1170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수업 일수만 채운다면 중간고사를 끝낸 아이들에게 잠깐 휴식기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한번 치르고 나면 수업에 집중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9030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쉬더라도 학교에 등교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며칠 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